보겠습니다. 저는요. 네. 어제 이 딱 저 장면을 보면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이회창 전 총재가 많이 왜 그래? 떠올랐어요. 왜 그랬습니까?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이회창 전 총재가 15대, 16대 1997년, 2002년 두 번 대선에 나서서 다 낙선을 했습니다. 그랬었죠. 근데 참 그때의 이회창 총재의 모습과 이재명의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다. 자, 한 사람은 제왕적 총재였습니다. 맞아요. 이 이회창 총재는 또 한 사람은 제왕적 대표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떨어지는 과정도 비슷해요. 당시에 김대중 DJ 비연합에게 39만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. 네, 맞아요. 자, 윤 대통령한테는 24만 표인가요? 네. 차이로 떨어졌죠. 바로 떨어지자마자 다시 당에 복귀해서 명예총재가 됐고 또 보궐선거에 나가서 송파구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또 총재가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거의 유일 체제였어요. 네. 5년 동안 한 번도 이회창 대세론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.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그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조순 민주당 네. 그 조순 쪽을 끌어들이면서 이제 한나라당이라는 그 한나라당을 장명을 한 게 조순 네. 총재였죠. 근데 그리고 대선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한테 지고 나서 일단 그 물러났습니다. 그래서 조순 그분이 당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뭐 한 6개월쯤 됐나? 네. 거기를 이제 밀어내고 본인이 다시 당 대표로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패턴이 이재명과 매우 유사하죠. 또 사법 리스크도 당시에 총풍 세풍 있다가 결국 저 동생이 또 구속됐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재명은 부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. 그렇죠.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. 당시에 야권은 뭐 그때 야권인가 여권인가요? 그쪽은 보면 굉장히 이 역동성이 있었어요. 왜냐 김대중과 그다음에 JP가 손을 잡고 또 TJ 박태준과 또 손을 잡고. 맞아요. 자,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쪽 노무현은 정몽준과 또 손을 잡고. 네. 뭐 하여튼 이쪽은 굉장히 아주 뭐 역동적으로 막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역동성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이 그냥 이회창 같은 경우는 계속 대선을 이쪽오다가 결국 대선에서 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리고 사실 그때 첫 번째 떨어질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떨어질 때도 그렇고 좀 더 연대를 통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덧셈 정치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97년 대선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뭐 이인재 후보가 그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해서 별도로 출마하고 그래서 뭐 이인재 방지법도 생기고 그랬지만 예를 들면 박찬종 같은 분은 끝까지 좀 붙들어 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든가 또 이 노무현하고 붙었을 때는 또 JP를 어떻게든지 한번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JP 그 청구동에 한번 찾아가면 JP가 만나주겠다 뭐 지금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고 있는 얘기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가지를 않았다 이런 거죠. 예, 단독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만하고 경쟁이 없는 그런 이 조직은 결국은 국민의 버림받습니다. 여기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거의 트럼프 그냥 저거예요. 네. 아무 이도 달지 못합니다. 아무도 경쟁 상대가 없어요. 그냥 트럼프였어요. 네. 근데 민주당은 보십시오. 바이든이 나선다고 그랬다가 낙마하고 그다음에 뭐 해리스가 나와서 막 역동적으로 하니까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그렇죠. 거예요. 네. 이게 선거입니다. 이게 선거에 아주 미묘한 그런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어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85%탁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저당은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. 그렇죠. 이재명이 오로지 오늘 뭐 당직도 보니까 진성준 그다음에 뭐 이 사무총장 전부 다 유임시켰어요. 네. 거의 다 뭐 그대로 갑니다. 바뀐 게 없어요. 바뀐 게 있냐면 뭐냐면 그나마 그때는 일기 때는 고민정이라도 있어서 뭔가 좀 그렇죠. 뭐 목소리가 됐는데 이제는 아예 목소리를 낼 사람 없고 전부 다 보면 험악한 입만 가진 사람만 이 등판을 한 겁니다. 네. 자, 이런 현상들 과연 이 민주당에 유리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뭐 민주적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정봉주도 솔직히 얼마나 강성입니까? 사실 어떻게 보면
이 민주당 계열의 팬덤은 그 낙검수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? 원래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요. 네, 낙검수부터 시작된 게 이른바 문바 대깨문으로 이어지고 그게 다시 개딸로 더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건데 원조 팬덤 보유자였던 정봉주도 개딸들에게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 거죠. 네. 예. 자,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앞으로 여야 이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영수회담은 따로 제의를 했어요. 왜 이럴까요? 이거는 이제 자신이 이 전국에 얽히고 설킨 전국의 주역으로 나서서 한동훈하고 1대1로 만나고 또 윤 대통령과 1대1로 만나서 뭔가 자기가 이 해결사 노릇을 한번 해보겠다. 그러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윤 대통령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아니고 나다. 네.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만남은 본인이 조금 저는 꺼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일단 말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? 네. 지금 한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담은 영수회담일 거다. 네. 그게 영수회담이 뭐냐면 보통 영수회담은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3자가 만나는 게 그동안 관리였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여당을 빼고 이재명과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재미가 붙인 것 같아요. 이제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나고 여당 대표는 아니다. 이제 그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까요? 네. 대통령실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조금 이제 기류가 이재명이 최근에 이제 특검 탄핵 이 무지막지한 공세를 퍼부은 거기 때문에 네.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이 그랬잖아요. 의제 제한 없이 민생 회복을 위해서 영수회담 하자. 네. 근데 대통령실은 민생을 외면하고 이거를 무한 정쟁으로 만든 게 바로 넌데 국회부터 정상화하고 뭐 민생 회복하자고 하는 게 순서 아니겠느냐. 네.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네. 예. 근데 참 재밌는 게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회담 제안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회담 제안이 묘하게 다릅니다. 의제가 조금 다르시죠? 예.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생 회복이고 의제 제한 없이 뭐든지 논의하자.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콕 찍었어요. 네. 최상병 특검법. 네. 이렇게 콕 찍고 그다음에 25만 원 자기가 얘기한 거 어떻게 처리할지. 세 번째가 지구당 부활. 네. 이런 식으로 의제 세계를 특정화해 버렸다고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이제 여권 내를 한번 그거 갖고 흔들어 보겠다. 네. 이관계를 한번 써서 친한 친윤 뭐 치고받고 하는 모습 보고 싶다. 뭐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고요. 또 25만 원 이것도 자기 생색 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추석 대목 앞두고 뭐 지역 상품권 뭐 이렇게 혹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이 되면 또 그거 갖고 광팔 거 아니에요? 맞아. 이재명 때문에 뭐 제사상 마련했네. 뭐 이야기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10월 그 자신의 1심 선고 공판 2개 앞두고 네. 또 대통령하고 한번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. 거기에 대해는 뭐 꼬리표를 안 붙이는 거예요. 맞아요. 예? 아무 의제 제한 없이 뭐든지 하자.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판사들이요, 이게 사실은 이 정책 영향력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2차례 만났다.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면 그렇죠. 판사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은 결국 이제 윤 대통령과 나가 동급이다. 라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한동훈 대표는 조금 미치다. 네. 요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. 네.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좀 이간해서 나의 상대는 윤통이다. 이것만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맞습니다. 의제를 다 모든 걸 다 논의한다.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저는 이 대통령실이 분명한 입장을 밝게 된다고 봅니다. 네. 결국 영수회담은 원래 의미대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거다. 왜? 대통령은 일단 지금 여야 대표에 비해서 이 상위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예요. 그렇죠.
자, 이게 야당 대표가 지금 동급이 아닙니다. 예. 그러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게 이게 그동안 있어왔던 우리의 관례잖아요. 그렇죠. 영수회담의 관례지 않습니까? 옛날 총재 시대와는 좀 다르잖아요. 네, 다르죠. 그러면 이런 어떤 회담의 틀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지만이 저쪽에서 이관계를 어떤 하지 않지 마치 할 수 있는 듯한 이미지로 뿌리면 이게 묘한 갈등의 또 소지가 될 수 있어요. 맞습니다. 이 뭐 한동훈 대표 빼면 패싱하는 거야? 뭐 이런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이 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.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제 여야 대표와 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다 여야가 다 뽑혔기 때문에 그러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형식으로 간다. 네.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틀을 저는 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, 분명히 해야지 이제 가닥이 잡히고요. 제대로 가르마가 타지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윤곽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는요. 저렇게 이재명이 전향적으로 그 회담하고자 나오는데 네. 저거는 일단 협상 전략 차원에서 네. 너의 속마음이 그런데 그거 안 된다. 너 마음부터 깨끗이 세심을 하고 와라. 마음을 깨끗하게 세수하듯이 네. 마음부터 깨끗이 씻고 와라. 이러면서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당연히 환영한다 그러고 그 대신 이재명이 노림수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재명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근데 어제 보면 이제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뭐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재명이요. 25만 원 지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을 붙였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. 네. 굉장히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.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얘기대로 25만 원 이거 현금 살포하는 게 최고다. 지역 상품권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여기서 딱 보니까 이재명이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위한 그 방편이 그거 말고 없습니까? 얼마든지 많습니다. 네. 한 예를 들면요.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부가세 그 면세 기준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훨씬 더 뭐 소비 진작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 살포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갖고 이재명을 코를 꿰갖고 데리고 가는 아주 이제 고도의 이제 협상 전략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정책 민생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와 대통령이 거의 어떤 맞짱 뜨는 사람이다. 이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또 이 한동훈 대표는 당신은 우리가 논의할 것들은 제한돼 있어. 네. 뭐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언제든지 또 한 대표는 대화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뭐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여당과 공조를 해서 동일한 입장을 내야 된다. 즉 뭐 대통령과 여야가 대표가 함께 만나는 그 모양으로 일단 가야지 자칫 이것이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.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